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도로 사례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부안군 계암면 계알이 75-6, 75-7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새만금 계획도로가 있어 매입했는데 저작년에 계획도로가 없어졌다 합니다. 현황 도로는 있는데 그 길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를 가지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요것은 그 75-6, 75-7 두 필지인데 스마트 국정보험 갖고 본 겁니다. 75-7, 75-6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적상 도로는 없습니다. 지적당 도로 없는 곳에 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그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샀는데 도로가 계획됐던 것이 다시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여기 보면 지목이 뭐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 또 다시 보시게끔 되면 임야다 보니까 준보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보존 산지 임야인 경우에는 준보존 산지인 경우에는 그 산지관리법에 의한 그 규제는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임야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우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행위 허가과와 건축가 두 곳을 다 들려야지 건축허가 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항공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뭐야? 현황도로가 아니라 지적법상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상 도로에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우리 지적도에서 봤듯이 보면은 현황도로는 있지만은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집이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현황도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 집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이 현황도로 옆에 우리 그 상담을 하신 분이 도로가 된다?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게 이번에 그 상담하신 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죠. 보면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지적법에 의한 도로나 뭐 다 필요 없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필요한데 건축법에서는 도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11항에 보게끔 되면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고 어느 땅에든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그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 도로는 있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땅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그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습니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을 통행을 할 수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그러나 이 토지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현황도로가 있는데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다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맞는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한 100m가 넘어되는 곳에 여러 명이 땅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 여러 명이 이렇게 주인이 있죠. 한번 보면 여러 명이 주인이죠. 여러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 네 명의 주인이 있는데 이 네 명 주인에게 뭘 받아와라?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4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 45조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자,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뭐는 맞는다? 건축법상 도로를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부안군 건축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자, 부안군 건축조례 제32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의 어느 하나와 같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서부터 6번까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맞지가 않고 딱 5번이 이 토지하고 맞기 때문에 5번째만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즉 아까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건축허가 난 적이 없을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 수강생이 얘기한 이 토지 두 필지를 지나서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이 하나가 지어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이 도로를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무허가로 지었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번지수를 가지고 띄어봤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끔 되면 개활이 1018-1번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교회로 나와 있어서 그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이미 여기 산 85-5 종교용지에 여기에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으니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얼른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 바로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75-8이나 7이 지목이 대지였다면은 건축가만 가서 하기 때문에 사용승낙 없이 그냥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지목이 임야죠. 임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산림과로 가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준보존 산지다 보니까 산지관리권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죠.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 이 세 개가 있는데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 세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도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도 다른 사람의 땅에 도로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러고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만들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에서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는 적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법에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도 안 받아도 된다. 또는 그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안 받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서는 반드시 어떤다?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목이 대지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임하다 보니까 건축가로 넘어가기 전에 산지전형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어떤다?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제218조에 보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내가 어느 토지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도한 비용을 요하거나 뭐 할 때는 뭐야? 그거를 도로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통행을 해야 될 때는 내줘야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사용료는 줘야 된다. 이것이 민법 218조에 있는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는 도로를 이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이 도로를 그대로 쓰겠다고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사용하겠다고 어떻게 한다? 해달라고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어떤다? 사용승낙을 해주는데 뭘 하라 그런다? 지료를 주라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료를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아까 제가 얘기한 부안군 건축조례에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지 않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장에다 제출해서 이미 이 도로는 현황 도로는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다닐 수도 있고 이미 이렇게 건축법에 의해서 또다시 지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판결을 받아서 사용승낙서를 해달라는 것을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사용승낙을 하게끔 해서 제출해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소송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건축조례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도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그건 그냥 없이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담당자의 그 판단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건축가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과에서도 둘 다
받아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그 개발인 허가과에서는 받아오라고 그러고 건축과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조례를 가지고 담당자를 설득을 해보고, 담당자가 그렇게 돼 건축조례가 돼 있으니까 그냥 사용수를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소송을 하게끔 돼야 되는데, 소송을 하는 것이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수가 있고, 현황 도로 주인을 상대로 해서 민법에 의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소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료를 주지 않게끔 판결문을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편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이 도로나 이런 거 비슷한 경우에 의문이 있고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은 010-4444국에 2069번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